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두 가지 신문 기사입니다.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두 가지 신문 기사,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주제는요,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최근에 등장을 했죠. 그런데 경향신문은 사법부 불신 탓에 대중이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신문은 신상 공개 가면을 쓴 복수극이다. 이건 좀 뭔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김윤우 변호사께서는 이 두 가지 기사 어느 쪽에 좀 더 좀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시면 그 이유를 좀 써달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쓰신 분은 앞에다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경향신문 논조가 맞다고 봅니다. 사법부 불신 탓에 예. 대중 호응하는 거 아니냐. 디지털 교도소는 그 처벌을 예.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거나 약한 벌로 받은 예. 사람들을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뭐 현행법에는 위법이지만 예. 서부 영화에도 왜 악당들이 나오면 자경단이 구성돼서 동네 지키잖아요. 예. 민방위대 예. 자경단. 저는 디지털 교도소가 위법이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저는 예. 주민들 스스로 하는 자경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지금 사법부에서 예. 디지털 범죄에 대한 그 너무 예. 안이한 생각, 예. 남성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손정우 씨도 미국으로 그 이송하는 예. 그것도 기각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너무 안이하고 경범죄에 그치고 N번방 예. 처벌도 그렇고 너무 미미한 거 아니냐. 예. 유대인들도 왜 용서 안 되는 범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인, 예. 하나는 명예훼손. 예. 디지털 범죄는 살인하고 명예훼손 두 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디지털로 죽인 거예요, 사람을. 예. 근데 너무 우리가 법원에서 너무 안이하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법 불신이 자초한 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두 개의 신문 기사 비교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먼저 경향신문 보면은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법부 불신 탓에 세워진 디지털 교도소, 이렇게 제목이 옆으로 돼 있습니다. 이 디지털 교도소에는요,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돼 있어요. 사진 등등이 올라와 있죠. 자, 이 내용 좀 더 보면은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등 강력 범죄자 100여 명이 여기에 갇혀 있다.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름, 나이, 직장 등 송방망이 처벌 분노가 사적 응징, 극약 처방을 낳았다. 사적 응징이죠. 그렇죠. 이게 공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사적 응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요. 여기 보시면 운영자도 불법임은 알지만 사촌이 N번방 피해자다.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될 수도 해결 없이 악순환만, 이런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교도소 운영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민들 우려 목소리 나온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문제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형사처벌 대상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사법 불신이 만든 디지털 교도소 신상 공개, 가면 쓴 위험한 복수극이다. 앞선 기사와 비슷해요. 사법 불신이 만들었다는. 그러나 뒷부분에는 이건 위험한 복수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자는 해외 서버 법적 문제 없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경찰 사이트 조력자 특정 소환 통보다, 사적 보복 대신 사법 개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이건 자경단, 일종의 자경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김윤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예. 법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은 사적 복수를 우리가 금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좀 거기에서 제가 많이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분 지금 요 디지털 교도소를 만든 분도 예. 굉장한 컴퓨터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 해킹을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자신이 잡아냈고 이것도 만들었고 서버도 해외에 둘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공격 행위나 가해 행위를 하나씩 인정하다 보면 예. 이제 나중에는 사적인 린치를 가하고 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공격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여론이 이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예. 이제 국회나 사법부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예. 이걸 반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법조인신 정근택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사적 복수. 어찌 보면 이제 법률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예. 이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본인이 차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지난번에 뭐 배드 파더스인가요? 그거 그 양육비 안내문들 공개할 예. 때는 최소한 판결문이라든지 예. 그런 걸 근거로 했어요. 판결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안 줬다. 아, 그런 게 판결문이 있기 어떤 때문에 판결문, 공적인 그렇죠. 어떤 결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행을 안 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어. 이제 명예훼손이 되냐 안 되냐 쟁점이 예. 많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뭘 근거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심의위원회를 그래도 둔다는 게 예. 범죄 혐의라든지 아니면 뭐 국민적 지탄 이걸 두는데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수집했다. 근데 만약에 아니었으면 어떡해요? 아.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사람이 성범죄자라고 올렸는데 나중에 예. 보니까 무죄를 받았어요. 어. 그분은 어떻게 피해를 그러니까 회복할까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공적 이 어쨌든 심의위원을 만드는 게 예. 최소한의 어쨌든 증거 자료라든지 범죄 예. 혐의라든지 유죄는 확정되지 않았어도 경찰이 예. 보기에 이거 유죄가 확실하다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판의 위험성이 많다라고 봐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준석, 형사적으로도 예. 문제가 돼요, 명예훼손. 이준석 전 최고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뭐 자력 구제를 하는 상황들이 예. 뭐 물론 사법 체계의 빈 곳을 이제 배우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은 예. 아까 뭐 홍근택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예.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왠지 거죠.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영화에서 좀 다뤄졌던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요, 좀. 그러니까요. 지금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기준이 여기 지금 두병 법조인께서 아까 좀 애매하다. 이걸로 무슨 근거로 누구는 올리고 안 올리고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제 기사 좀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여기 사진 좀 봐주실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가 쓴 책이에요. 젊었을 시절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책인데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폭로를 담고 있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리 시험으로 와튼 스쿨 입학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 책 제목이 이미 과한데 만족을 모르는, 일단 제목부터 비판적이군요. 이 책입니다. 트럼프 삶 전체는 사기로 가득하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심각해.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 책 내용 거짓 반박. 백악관이 반박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대리 시험으로 와튼 스쿨 들어갔다는 건요. 와튼 스쿨 되게 미국에서 명문 대학이에요. 이 경영 쪽인데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있는 안에 있는 단과 대학인데 다른 대학을 다니다 편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수능이죠. SAT 이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보게 하고 그 성적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이렇게 폭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윤영걸 전 대표님. 뭐 요새 트럼프 때리기가 그만큼 볼턴 책도 그렇고 예. 책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미국에서 흥행을 좀 이루니까 저런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예. 상당히 또 일리 있는 얘기도 있고요. 예, 조카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와튼 스쿨을 대리 시험을 봤다. SAT를 봐준 거거든요. 그 성적을 대리로 좀 그렇죠. 받았다는 받은 거예요. 건데 와튼 스쿨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람이 장하성 주중대사 예. 우리나라도 지도층 인사들이 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 유명 대학하고 예. 와튼 스쿨 같은 데도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졸업을 많이 못 해요. 어. 다니기가 중간에 성적 평가가 워낙 강해서 예. 중도 탈락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저 대리 시험으로 갔을 수는 있다고 해도 그래도 졸업까지 했으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뭐 이런 점들은 뭐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트럼프 자서전 제가 봤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강한 권위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자기는 창업했다고 예. 하지만 또 아버지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거든요. 예. 물려받으면서 그 아버지와의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반사회적 소시오패스라고 했는데 표현은 좀 강하긴 한데 그만큼 가정의 좀 불안화 이런 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SAT를 대리 시험으로 봐서 했다. 옛날 얘기긴 해요. 이게 가능했으리라고 보세요? 2000년대 초에 이제 저희가 시험 볼 때는 다 예.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뭐 신분증 체크라는 게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과거에 이제 뭐 60년대에 봤을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예.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려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간물의 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은 허위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봤을 때 과장인 경우도 많고 예. 당장 이제 볼튼의 서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게 뭐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개인의 생각을 기고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예. 걸러서 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폭로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겠죠. 어느 정도 사실이고 또 뭐 반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로도 생중계 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양한 분야에서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댓글이 있네요. 품위의 이낙연이냐, 추진력의 이재명이냐. 품위와 추진력으로 두 인물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명쾌합니다. 법대로 하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요, 마지막 댓글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철인 3종 경기 선수들 관련된 거죠. 철인 3종 경기 선수라고 진짜 철인인 줄 아나? 왜 때려? 엄벌에 처하길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해외 소식인데요. 이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어요. 보시죠.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그런데 확진된 걸 뻔히 알면서 마스크를 벗고 기자들에게 다가가서 나 괜찮아 얘기한 겁니다. 기자회견할 때 마스크도 안 쓰고 또 하면서요. 확진 사망 세계 2위 국가임에도 평소 집회 참석도 과소평가하고 문제없다고 계속했는데 본인이 확진됐어요. 브라질 언론협회 고발할 것 격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Esse vírus é quase como já dizia no passado, era muito criticado, era como uma chuva, né? Vai atingir você, alguns não, né? Só para vocês verem minha cara aqui, tá certo? Tô aqui. Se quiser ver minha cara, eu estou bem, tranquilo, graças a Deus. Só para vocês verem minha cara aqui, tá certo? Tô aqui. Se quiser ver minha cara, eu estou bem, tranquilo, graças a Deus. 현구택 부위원장. 네. 저분은 뭐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세계 1, 2위가 미국하고 브라질이잖아요. 예. 확진자나 사망자. 예. 근데 두 나라의 대통령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절대 마스크 잘 안 쓰고 그리고 코로나19 별거라고 자꾸 별거 아니라 그러고 그냥 주장을 무시한다 해요. 한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결국은 예.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예. 굉장히 중요하다. 어찌 보면 이 미국과 브라질 대통령을 보면서 예. 이런 상황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아 변호사께서는 변호사시니까 기자회견을 하다가 이걸 풀었어요. 본인이 분명 확진이에요. 그러면 전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여기 브라질 언론협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은. 일단은 병에 걸리는 거 우리가 건강 침해라고 해서 상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예. 전염 가능성이 있는 걸 알면서 풀었으니까 예. 과실치상 내지는 상해로 지금 고발한 거 아닌가 만약에 또 싶습니다. 만약 확진이 됐다면 다른 네. 전염이 됐다면. 네. 오. 또 상해 미수로도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2명의 대통령 나란히 국제기사로 봤는데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곳곳에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이 엄청난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마 전선이 내일부터는요,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일본과 같은 폭우는 아니라는 예보가 있긴 하지만요, 혹시 모를 집중호우에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미리 주변을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